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면 일반인이 스스로 나 자신이 지금 도파민에 중독된 것 같다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중독된 상태인데도 예. 중독인지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너 중독됐어 얘기하면 부정을 합니다. 그쵸. 나 중독 아니야 이 정도는 이렇게 특히 이제 얘기하고요. 알코올 쪽에서 많이들 그다음에 그러시죠. 또 한 가지는 합리화를 합니다. 너 중독된 건 내가 아는데 너 같으면 괜찮겠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리화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네네. 요걸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점점 이 자극을 찾는 횟수가 늘고 강도가 아까 얘기했던 데 자꾸 세진 자극을 찾게 된다. 세 번째는 이 자극이 없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된다. 그 자극에 대한 갈망이 큰 거죠. 네 번째는 이 자극이 된 시간이 하루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쇼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인의 쇼폼의 평균 그 이용 시간이 한 달에 52시간이라는 거예요. 쇼폼만. 예. 그러니까 뭐 온전히 한 달에 이틀 이상은 쇼폼을 본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건 좀 너무 간사래.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자극에 대한 시간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극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자극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면서도 자꾸 찾게 된다. 자극을 즐기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도 못 하고요. 학업, 업무에 점점 소홀해지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이제 주변인들한테 이 자극 문제로 심각성을 이제 숨기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막 못하게 하니까. 네. 아홉 번째는 이제 자극을 참거나 멈췄을 때는 이 감정적인 문제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요. 짜증나고 막. 예, 열 번째는 이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까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7가지 이상이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개 중에 이런 중독의 상태가 내가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 모르지만 중독 상태구나. 이게 그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 10개 중에 7개. 여러분도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에 좀 취약한 사람. 아까 잠깐 부정적 성격 5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유전, 돈, 보상학습 경험, 주변 사람, 정신질환이나 성격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중독이 안 된다는 거는 없을 수는 없는데 뭔가 좋아하는 그 호불호는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7가지면 중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가지, 4가지 정도 되면 중독 위험, 경고고요. 5번째, 6번째 정도,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중독 전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중독 전 단계나 특히 현대인들은 중독 위험 상태, 경고 상태까지는 있지 않나. 근데 뭐 한두 가지 정도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뭐 중독이 잘 안 되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도파민이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네. 너무 없어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도 없고 그쵸. 표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무기력, 우울해지고요. 파킨슨병까지도 갈 수 있고 그 왜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도 그래서 많이 유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도파민 단식,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이 자극이 되는 이런 행위들을 당분간 좀 끊어보자. 단식도 해보자. 아니면 디톡스, 아예 그냥 독소니까 몰아내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파민을 몰아내고는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도파민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고 긍정적인 호르몬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라고 편의상 저는 얘기하지만 도파민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 투수와 포수의 관계를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다. 네.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중독 치료라는 게 완치의 개념도 있나요?
지금 마약과 같은 것도 예. 실제로 보면은 아까 1년 지나니까 수용체가 활성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마약과 같은 중독도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한 중독들은 다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그러면 또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재수사무소에서 대학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쉽지는 않지만 완치될 수는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시도해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도파민 디톡스? 네. 도파민의 중독에서 좀 빠져나오는 것도 이게 단계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일단은 내가 야 이거 도파민에 정말 중독됐다면 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내가 뭐에 중독돼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도파민 디톡스라고 그 디톡스 일지. 샘플인데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요 샘플을 좀 보고 자기가 이제 여기 일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력 키우기, 어떤 거에 중독돼 있는 의존 요인이 뭔지 이런 걸 찾아서 파악을 하다 보면 야, 내가 상당히 많이 이 행위나 이 물질에 중독돼 있구나라는 것, 어떤 중독의 범위나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내가 이걸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중독의 대상을 인지하고요. 2단계는 중독의 대상에서 멀어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트리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의 대상이 생각나게 하는 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데 트리거와 거리 두기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독 2단계, 디톡스 2단계에서는 중독의 대상에서 멀어지려고 하던 거예요. 어떤 특정 장소, 어떤 특정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중독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특정 친구들 만나면 담배 피게 되고 상황, 예. 그때 특정 장소, 예. 이런 것들 특정 물질을 갖다가 멀리하는 거고요. 바로 그 물질과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걸 트리거라고 하는 건데 트리거 자체도 거리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화벽을 치는 것처럼 장애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와 나와의 거리 두기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계속 쇼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네. 아예 이 핸드폰을 갖다가 침대에서 멀어지게 해서 볼 수 없게끔 만든다든지 뭐 야식 간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에 간식거리를 안 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하고 트리거하고의 그 어떤 대상을 없애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을 갖다가 아예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먹고 싶어도 예. 커피를 또 안 먹게 되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더 비싼 커피 머신을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가 지나면 예. 이제 3단계는 1단계, 2단계도 충분히 감정적인 보상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도파민이 나와서 새로운 어떤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3단계에서는 나에게 보상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는 거죠.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거에 대한 또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쇼츠를 봤던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그 젊은 애였는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내가 이거 다 끝나면 적금 든 걸 깨가지고 내가 영국 가서 그 토트넘 경기를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됐다고 이제 여행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기쁨에 찼던 그 모습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손흥민 쇼츠만 보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여행도 가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이게 끝나고 나면 나한테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하기 목표를 만드는 거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보상 그거는 좀 장기적인 것일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장기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거가 요거의 고비가 넘어가면 나한테는 더 큰 물질적인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보상을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한다면 굉장히 큰 이 도파민 디톡스의 과정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그런데 중독되신 분이 이런 도파민 밸런스 같은 책을 찾아보고 이런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막 쇼츠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한잔 하고 계시고 이 주변에서 좀 알려.
주셔야겠죠. 그렇죠. 주변에서. 결국은 이 도파민 디톡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있지만 꾸준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운동하고 수면 이것들은 꾸준히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간관계, 사람관계, 어떤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주변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중독에 많이 빠져드는 것도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묵자흑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근주자적 근묵자흑처럼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사실은 쉽게 도파민 디톡스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격려해 줄 수 있는 나의 편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책에서 포모도로 기법 네. 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포모도로는 여러분들이 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가 포모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토 모양으로 된 이제 주방용 그 요리 스터바치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딱 돌려놓으면 시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포모도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시간을 그 할 수 있는 어떤 알람 장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요. 예를 들면 15분, 20분, 뭐 30분 정해놓고 뭐 25분 정도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걸 참는 거죠. 참고 그다음에 25분이 되면 5분 쉬었다가 또 다시 또 이제 25분 맞춰놓고 또 5분 하고 그래서 그렇게 4사이클 정도 2시간 하고 끝난 다음에는 다시 30분 정도 또 쉬고 그래서 이 도파민 디톡스의 과정을 뭔가 계량하고 뭔가 이렇게 계측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계측을 스스로 하면서. 네네. 왜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잠금 상자.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넣고 잠가 놓으면 네. 자기가 설정한 그 시간 동안 절대 안 열리는 거.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트리거와 나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어라, 방화벽을 만들어라는 것처럼 그 스마트폰 잠금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성격을 좀 버리더라도. 네, 참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강제성도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실제로 내 스스로의 어떤 강제성과 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또 아까도 도파민을 잘 활용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나를 위한 보상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상의 종류도 다르고 또 효과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상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감정적인 보상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물질적인 보상도 있고요. 또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네.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3단계에서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약간 주변 사람이 칭찬해 주거나 부모님이 잘했어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 네. 용돈이나 네. 뭘 사주는 게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그거 참으면 아까 마시멜로 효과처럼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내가 보상을 해 나가면서 힘든 과정을 이제 견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게 중요하다. 자본주의. 네. 예, 자본주의에서 물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또 그 운동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그 뭐였더라? 세로토닌인가요? 예, 운동을 하게 운동하면 되면 세로토닌 세로토닌도 나오고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마이오카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파민이라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과의 관계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면 특히 이제 낮에 하게 되면 비타민 D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내가 힘든 그 어떤 그 고통을 세로토닌이 조금 달래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이오카인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도파민이 좀 부족하거나 도파민에 대한 어떤 그 디톡스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또 이제 잠을 잘 자는 거, 잠을 잘 자게 되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도파민 수용체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 디톡스를 할 때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멜라토닌이 도파민 수용체 회복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병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든 네. 술 담배 줄이시고요, 네. 운동하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요. 이거 거의 공식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항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가 그냥 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라 내분비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런 좋은 습관이라는 건 결국은 이 도파민을 비롯한 호르몬의 균형에 좋은 습관, 이 우리의 인간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자야지 멜라토닌이 나오고 운동을 잘 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좋은 걸 음식을 먹어야 인슐린의 균형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책에서도 오늘 먹는 것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내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도파민 중독이 될지, 도파민이 고갈될지, 도파민이 많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일단 코티졸은 오히려 도파민 호르몬을 더 부추기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예,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산화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채나 채소,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제 도파민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많이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호르몬 그 식품들이고 비타민 B.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있지 않습니까? 유산균 네네네네. 이런 것들은 식욕 호르몬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음식들 이런 것들하고 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도파민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더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화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 음식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나 이런 식품들은 아무래도 이 도파민 밸런스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도 도파민이 또 내가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결국은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호르몬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호르몬을 지배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종의 우리 몸이 화학 공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화학 공장의 공장장이 되느냐 네. 화학 공장의 지배를 받는 하수구가 될 것이냐. 예. 아니 그러면은 왜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웃음 치료 이런 거 아, 하시면서 예. 엔돌핀이 뭐 네. 웃을 때 나오는 거라고 네. 하는데 일부러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엔돌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광대 이쪽 근육이 이렇게 네네네. 자극이 되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예, 박장대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돌핀 물론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쪽 근육의 이제 자극이 가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냥 웃을 바에는 이제 배를 잡고 포복절도하듯이 웃고 크게 웃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과 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네. 또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호르몬 몇 개만 좀 상식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옥시토신 얘기는 아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엔돌핀 얘기했고 그다음에 세로토닌 얘기 있죠.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햇볕을 쬐면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예. 이 호르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우리의 안온감이라고 그러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또 호르몬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로토닌이 약간 뭐 행복 호르몬? 행복 이렇게 호르몬. 불리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예. 이 도파민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작용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산책하고 이럴 때는 세로토닌이 좀 나온다고. 예.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 또 중요한 호르몬이 약간 이제 빠진 게 멜라토닌 호르몬인데 예, 멜라토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트립토판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햇볕을 맞으면 그게 세로토닌으로 변했다가요. 눈 두 개 뒤쪽에 보면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인도 여성들이 여기 점 이렇게 찍는데. 점 찍는데 예. 그쪽을 타고 쭉 들어가면 머리 뒤쪽에 예. 송가샘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이렇게 보관돼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불빛이 꺼지면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피부색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면도 그렇지만 면역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도파민이 과잉돼 있거나 문제됐을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멜라토닌 호르몬은 도파민 수용체 회복에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 호르몬만 갖고 보지 말고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호르몬 수용체
투수, 포수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도파민 투수, 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외야수도 있고 내야수도 그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야수, 내야수를 생각하면 이 도파민을 도와주는 다른 호르몬들, 아까 얘기했던 옥시토신,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의 내 편을 많이 이제 갖다가 쓰면 도파민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수, 포수, 우익수, 좌익수, 일루수, 이루수 다 네, 균형적으로. 네, 야,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왜 의사 선생님들도 잠을 잘 주무세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도파민 수용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야 되고 잠을 잘 자려면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책도 하고 햇볕도 봐야 되는 거고 예, 예. 되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그렇죠. 한쪽으로 투수, 빠지기는 포수만 있다고 해서 투수, 포수가 잘한다고 그 팀이 꼭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일루수도 잘 봐야 되고 이루수도 잘, 외야수도 좋아야 누구 하나 되지. 빠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네 우리 몸에서는. 네. 오늘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안철우 교수님께 정말 귀중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개인 상담하러 가시죠. 마무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